스트리트맨 파이터 우승팀이자 경이로운 K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를 휩쓴 국가대표 크루 저스트 절크. 예! 오! 기분이 제자 에이 who's a bad stresser 환경뱀이 터누가질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we sell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나는 셋 모든 게 다 셋 새 엿을 던져도 브랜드 묻는데 입 점프 섹시 헌집 주고 셋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yeah 나는 셋 11년째 freshman 유명 세대 달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셉, 이 정도가 아니야. 야, 이거 다르네요. 달라. 와. 네,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와. 이분들 말 그대로 진짜 국가대표인 분들입니다. 아, 저는 태어나서 이런 세핑은 처음 아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던 세핑은 동네 세핑이야. 진짜. 뭐 약간 약간 이런데, 와. 이건 뭐. 그리고 막 눈빛이 바뀌면서. 일단 그 스맨퍼 파이널 방송에서 92,321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우승을 했는데 세계 정상 타이틀을 이미 차지를 하신 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좀 하시게 된 건지. 이제 저희가 16년도, 17년도를 이제 컴피티션을 나가고 굉장히 공연이 잘 됐었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세계 정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니까 섭외가 많이 왔어가지고 공연을 좀 오래 하다가 그 타이밍에 이제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행사나 이런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4, 5년 정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창 활동하는 어린 친구들이 저스절크 이제 한물 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제스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이번에?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거라는 걸 건장하다는 걸 좀 보여주자라는 의기투합을 다시 모아서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스맨파를 나가자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세계대회 우승까지 했는데 굳이 맞아. 뭐 여기까지 또 나갈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얘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제이요. 있죠, 그럴 수 이제는 있죠. 지났으니까 왜냐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정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나갈 필요가 있냐 이런 그런 것보다는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첫 해부터 뭔가 그 비수가 꽂힌 말 한마디가 좀 있었다 그래요. 저희 팀을 아까도 이제 보시면은 좀 파워풀하고 빠르고 아 그러니까요. 야 이러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제 디기디기디 갱갱갱 같다. 빠르게 움직이고 세게 치고 그래서 디기디기딕 갱갱갱 이런 식으로. 이게 네, 디기디기디 갱갱갱 약간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올드하다 뭐 이런. 네. 과거에 자꾸 머물고 막 정제되어 있다. 정제되어 있고 경직되고 탁탁 맞추는 느낌이라면 그냥 시기리기빙 갱갱갱. 그냥 촌스러워. 이제 올드 프레임이 이제 그때부터 씌워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뭔가 한번 틀이 또 딱 잡히면 이거 깨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땠어요 우리 막내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21살에 올드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말이 안 돼. 되게 상처였거든요. 내가 21살에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치. 받아들이면 편하다고. 아 맞아요. 오히려 더 디기디기디 갱갱갱을 더 보여주자. 더 잘해주자. 약간 이 전략이 오히려 너무 잘 통해가지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자. 5 and 6, 7, 1 때 이렇게 달리시는 걸로. 업계에 있으면 계속 정상의 자리의 위치를 계속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 그렇게 자극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어떻게 결과로 또 보여줄 것인가, 내지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가 또 정상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역시. 오늘 그 무대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진짜요? 우리 저스트 절크의 무대 오케이. 한번 저희가. 예. The swag, just jerk. 제이홉.
저스트 저크는 어떻게 좀 모이게 된 거죠? 사실 제 원래 꿈이 이제 복싱으로 성공을 해보는 아 그래요? 개인 사정으로 이제 체육관과의 이제 인연이 안 되게 돼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춤을 한번 초바. 해보면 어때? 네, 초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내가 질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돼버렸고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같이 공연 보러 가거나 공연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제 준호한테 같이 이렇게 할 생각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준호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네. 그 몇 살 때예요? 그게 17살. 5일 때? 네. 그때부터 팀원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총 5기 멤버까지 총 한 19분이 팀원이었다. 네.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꽤 힘들었다 그래요. 저희가 사실 팀을 만들었지 어떤 연습실을 갖고 있거나 그치. 어떤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연습실도 대관을 하려면 돈이고 또 뭐 차린다는 건 엄두도 안 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이 넓잖아요. 네. 근데 주차장에 은근히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넓은 공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 작은 거 하나 돈 모아서 산 다음에 그거 틀어놓고 이제 대회 나갈 연습 많이 했고 낮에는 다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이제 강사 활동을 열심히 그때의 영재가 좀 꿈을 꿨다 그래요? 14년도에 대회를 나가고 둔한 마음으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감을 얻으려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노가 드라마 추노. 드라마 추노가. 네,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OST가 나왔는데 그게 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아 꿈에. 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준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로 우리 무대하면 어떨까? 아 한복 입고. 네. 그래서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네, 첫 한복을 입고 시작한 퍼포먼스가. 아 그래서 네. 이게 그 한복을 입고 바디락을. 네. 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래요, 사실. 몸을 쓰다 보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수명이 맞아. 깎아먹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체력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면 근육통이 왜 이렇게 심할까? 내일 허리 디스크는 어떡하지? 약간 이게 워낙에 그 춤이 고난이도의 동작이 많고 이게 또 관절에 뭐 사실은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동작들 자체가. 제가 또 스맨파 파이널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턱을 부러졌어요. 근데 이 TV 프로그램이 이 승부욕을 너무 긁어서 몸을 아낄 새가 없이 죽어라 막 하니까 또 최근에 헐크가 또 허리 시술을 했거든요. 저도 시술 받은 부위가 또 터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뭐 각자 뭐 그런 크고 작은 부상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제이호도 좀 그런 부상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뭐 발목이든 허리든 뭐 어깨 통증이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사실 이제 댄서들이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을 게 사실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안무를 되고, 짜야 되고. 네, 안무도 짜야 되고 사실 틀리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저희 팀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완전 눈에 확 너무 들어오는. 티가 나요. 완전. 네, 그래서 저희는 안무도 너무 또 양도 많은데 엄청 잘 외워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빨라야 되고 또 느낌도 잘 내야 되고 미안해. 막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럼에도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죠. 네, 그럼요. 지금도 사실 스맨파 우승할 때도 또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희 팀 멤버들에게 정말 더 감사함을 느꼈고
이분들이 잘 되는 게 제 지금의 목표라서 저보다는 사실 이분들의 행복이 지금은 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토크쇼를 무서워해요. 말도 소리 없게 하고 맨날 횡설설해서 유재석 씨랑 이렇게 있어서 나와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사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뵙는데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습니까? 책 썼어요, 이거요. 아 이번에 그래서 데뷔 60주년을 기념하셔서 네. 에세이집을 네. 생애 감사해. 이게 이제 그 60주년을 기념한 그런 책이군요. 60주년이고 뭔지도 모르는데 쓰고 싶었어요. 예. 아니 근데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쓰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네. 막 애들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예. 맞아요. 저는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정말 빵점이다시피 했어요. 네. 근데 식구들이 봐줘서 좀 연기 잘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지? 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연기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하는 연기가 추구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쓰고 싶었어요, 자강.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뭔가 나를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전원일기에 무려 22년간 출연을 하시면서 양촌리 김 회장님 댁 사모님 역할을 하신 나이가 39이세요? 그럴걸요? 아니 그럼 한참 젊은 나이에 아유, 김수미는 또 한참 젊은 나이에 이병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머니 역할을 하셨으니까 김수. 예, 그때는 아니. 나이 드신 연기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셨겠다. 우리가 말하자면 제일 선배예요. 아니 근데 김수미 선배님께서도 이게 30대 한 초중반의 나이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고. 20대일 거요, 그 사람은. 김수미 씨는 조금 너무 심했죠. 야 20대 후반의 나이에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는 거 진짜 네. 믿기지가 않는데. 예, 그랬어요, 옛날에는. 네. 혹시 그 쌤께는 어떻습니까? 전원일기는 나에게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전원일기는 참 사람을 가르치는 드라마였어요. 부모가 하는 일,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게 그 전원일기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속이 꽉꽉 차진다 그럴까? 미처 못 느끼고 살던 건 느끼고 드라마 하면서 그랬어요. 예. 이거는 제 처음 뭐? 듣는 얘기인데 무슨 일? 전원일기 팀에는 하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지. 김정수 씨가 전원일기 10년 쓰고요. 못 쓰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분이 밤새도록 작품을 쓰고 그 이튿날 보면은 언젠가 한 걸 또 써놨대요. 10년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안 않- 나오고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다 같이 막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방송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뭐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럼 아버지 재혼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얘기 좀 그 안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야.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진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예. 근데 잘도 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요 진짜 광고를 요 한 몇 년 하셨죠? 요 광고도요? 광고도 27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27년이면 와. 근데 이제 딴 조미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모델을 1년마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있죠. 당연히 있을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라고 나도 많이 하고 근데 한 해 쉬고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27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 쉬고 또 계속했어요. 봉준호 감독님도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기획을 했고. 내가 죽일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섭외는 이게 한 10수년을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이 지금 선생님을 좀 그 몇 캐스팅하기 위해서. 년을 연극하는데도 예. 오고요. 또 집으로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해줘요. 마더의 그 엄마 얘기를. 아들은 원빈이라 그랬어요. 예. 계속 나한테 그 엄마를 심어줬어요. 내가 잊을까 봐. 봉 감독님이.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걸 하면서도 가끔 나한테 그 여자가요 살인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만 안 줬지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야, 봉 감독님도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그분. 그죠? 예. 봉 감독님은 약간 어떤 분이세요? 봉 감독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아, 예. 근데 참 그 사람 천재예요. 예. 연기할 때도 나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연기할 때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봉 감독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예. 뭐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신경질도 안 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못 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다 조용조용히 말해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유 우시는 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꺼져버리고 싶어요. 땅으로 꺼지고 안 되니까. 언제 한 번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마다 안 봤죠. 봤죠. 봐서도 잊어버렸겠지 뭐 벌써 맞아. 언제 어떻게 봤는데. 하셨어요? 아이고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 분명히 봤는데 그럼.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진구 씨도 진구 씨도 잘했어요. 천우희 씨도 나오고. 천우희. 맞죠. 이제 진구가 아유 돼서. 천우희는 안 해. 예. 자기 또래니까. 예. 당연히.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살인한 걸 어떤 고물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요. 죽이고 거기다 불을 내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침통을 내가 정식으로 안 배우고 침을 이렇게 놓고 네. 다니는 여자예요. 침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걸 주워왔어요. 아, 예.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꺼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줄 거 있어. 뭔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근데 그걸 봤는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형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울었어.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 다들 기다리는 버스로.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 그렇죠.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잘했다 그 뜻이지 뭐. 와, 사람들이 네. 환호할 때는. 네. 와. 이거 참 또 표현이 표현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 진짜 선생님 너무 최고였어요. 아니요. 찐입니다. 레알이에요.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씨한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냥 최불암 씨 남편, 뭐 또 박근영 씨 남편, 오지명 씨 남편, 내가 하는 역들이 어떤 부인으로 고착돼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나나 나도 그런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봉준호 씨가 이제 마더를 하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역이 아니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남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 남편 얘기하면 눈물 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력 있고. 예. 근데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갈 때도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그랬어요. 나보고. 그래서 나 다 해요. 이제 다 할 줄 알아요. 걱정 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왜 축의금, 부의 이런 거를 한문으로 쓰는 게 참 멋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이 써줬어요. 저는 멀쩡히 학교 다니고도 한문을 잘 못 써서 나 이거 많이 써줘요. 자기 없으면 어떡해. 그래갖고 정말 이만큼 써주고 갔어요.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냐고 내가. 그거 이제 아픈 사람한테 그거 많이 써놔달라고. 자기 없으면 안 돼 이거 표현하려고. 그러니까요. 눈이 부시게에서는 이제 젊은 배우들과 또 호흡을 또 맞추셨기 때문에 손호준 다 손호준은 우리 오빠로 나왔고요. 네네네. 지민, 한지민 정말 젊음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젊음이라는 건 참 빛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이게 참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의? 저요. 네.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막을 닫는 건가 그런 생각 열심히 해요. 네.